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관련주 투자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지금 내내 급락장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빠지고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었던 SK하이닉스라고 하던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조정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꺾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폭락장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폭락보다는 대세 상승장, 강력한 상승장을 준비를 해야 될 때고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증시 왜 이러나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제외를 한 뭐 유럽, 미국, 뭐 지금 이제 일본, 뭐 대만 글로벌 주요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21년 당시 때 증시 최고점 구간을 넘어서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내내 이제 횡보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세겠죠. 여기서 겨우겨우 이제 글로벌 증시 대세 상승을 따라가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이제 또 전고점 돌파에 실패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도 단기 조정 타임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6월 달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점이겠고요. 다만 지금 10년에서 15년 정도 동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대세 상승장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폭락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이 대세 상승 직전에는 무조건 폭락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생성형 AI라고 하는 새로운 IT 거대 사이클이 발생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수혜를 받아주는 이 포인트가 어디서 나와주느냐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세 상승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대세 상승장 직전에 강한 폭락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장이 나타나기 전에 한번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2015년 당시 때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빚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많아요. 뭐 그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굉장히 이제 뭐 심각하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가지고 금리 인상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유럽의 유로존 위기가 이때부터 이어져 오게 되면서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2016년 당시 때 이제 브렉시트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역대급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정치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불안한 상황이 있어서 자금 이탈이 신흥국들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폭락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겹치게 되면서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통령 그 선거 진행을 했을 때 당시 때 FTA를 전면 재협상을 할 거고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이 봐주고 했었던 부분들 다 필요 없고 미국만 잘 살 거다. 우선주의가 이제 우려가 나타나게 되면서 해당 부분들이 이제 겹치고 코스닥 양시장 같은 경우는 2016년 당시 막판에 폭락장을 굉장히 크게 연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17년 대세 상승장이 나타나기
직전에 코스피 일봉을 살펴보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났었던 부분이 사실 대세 상승장에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장이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이때 타이밍에 업종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0%가 빠지는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크게 많이 빠지게 됐었죠. 이때 당시 때 아무래도 해당 부분이 어떤 뭐 경기의 펀더멘털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좀 이 유로존의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급반등이 시작이 될 수가 있었겠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진행이 되는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과 함께 여기서 이제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 이전까지는 2016년 이전까지는 반도체의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향했다라고 하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반도체의 주요 먹거리가 AI 같은 데이터 센터, 서버용, 기업용 반도체로 커지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기업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는 반도체에 대비를 해서 최고의 즉 현존할 수가 있는 최고의 반도체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다가 모두 다 집중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이 박스피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뚫을만 하면은 박살나고 뚫을만 하면 박살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5년 만에 박스피를 탈출을 하게 되면서 2017년에 대세 상승장을 강하게 연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19년 당시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한일 무역 분쟁이 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를 하고 전략물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을 우리나라에게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을 모두 다 뺏어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초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장비라고 하던가 소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해당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2019년 7월 달, 8월 달 당시 때 엄청난 폭락장이 2달 동안 진행이 됐었죠. 여기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다가 2020년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유례 없는 글로벌 코비드-19 팬데믹이 겹치게 되면서 2020년 초반에 역대급 폭락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제 일봉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대급 이제 일본의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겹쳤었던 시기가 이때 당시 때 이제 7월 달, 8월 달 이때 당시도 2달 정도 동안에 굉장히 폭락장이 크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여기서 이제 꾸물꾸물 시장이 올라오는 듯 하다가 여기서 이제 팬데믹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때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 반토막은 기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2달 동안 엄청난 폭락장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팬데믹에 의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미국을 필두로 유럽, 뭐 중국, 글로벌 주요국들이 대규모로 현금 살포를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뿌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이제 발생을 해 줄 수가 있었겠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대폭적으로 인하를 해줬죠. 여기서 힘드니까 좀 이제 대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줄여주기 위해서 금리까지 대폭 인하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팬데믹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 인터넷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어디 뭐 나가서 술도 못 먹고 치킨집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도시를 봉쇄를 해버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이나 아니면은 인제 어디 뭐 출근도 못하고 일도 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들을 많이 사야 되고 게임하려고 뭐 인제 PC, 고성능 스마트폰 아니면 뭐 이제 고성능 셋톱 이런 것들을 인제 많이 사주게 되면서 비대면의 인터넷 수요가 폭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인제 2020년
대세 상승장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0년 동안의 대세 상승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2017년도 그랬고 2020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때의 상승장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러한 엄청난 대세 하락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겠죠. 최근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자원 강국인 입장에 있어서 유럽 쪽으로 이제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하나의 전쟁으로도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팔 분쟁이 확대가 되면서 이란까지 지금 중동 분쟁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석유 가격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이런 중동 분쟁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면서 이 중동 분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해운 같은 경우도 맘대로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인제 이런 중동 분쟁이 확대가 되면서 희망봉까지,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이렇게 돌아 가지고 유럽에서 뭐 아시아나 뭐 이제 중동이라고 하던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비 같은 경우도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속에서 연초에 이제 계속 기대가 됐었던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하반기 9월 이후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식이라고 하던가 이런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인제 최근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금리 동결 수준은 아니라 잠깐 시장의 충격을 위해서 금리 인상까지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우려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5월 달 이미 폭락장을 어느 정도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한 폭락장이 아니라 대세 상승장 직전에 동일한 기술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차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 이제 이때 당시 때 대세 상승장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인제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 인제 보고 계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2020년 당시 때 여기가 인제 2020년이고 2021년 여기가 19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때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기 직전에 이 폭락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당시를 봐야 되는 게 결국에 상승장이 나타나기 전에 외국인이라고 하던가 기관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의해 가지고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포인트를 넓혀가게 되면서 박스권이 연출이 되게 된다. 상방을 높여가는 이런 박스권이 연출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권이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이제 상방 박스권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상방 박스권이 한 개, 그다음에 폭락장, 두 번째, 그리고 폭락장, 그다음에 대세 상승장으로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18년 당시 때도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같은 경우도 인제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세 상승장이 강하게 나타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상방 박스권이 한 차례 있었고요. 이때 타이밍 같은 경우도 상방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겠죠. 상방 박스권이 첫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폭락장, 그다음에 두 번째 진행이 되다가 폭락장,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나 가지고 대세 상승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겠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겠냐? 현재 지금 상황에 있어서 상방 박스권으로 처음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모아가고 있다가 폭락장이 나타나게 됐었죠. 작년 이제 9월하고 10월 달에 폭락장이 나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5월 달에 폭락장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을 할 수가 있는 추가적인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겠죠. 이 부분에서 오히려 우려보다는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모멘텀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이번에 6월달 폭락장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찬스로서 살펴보셔야 된다. 지금 현재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IT의 새로운 사이클입니다. 2017년 당시 때 대세 상승장의 모멘텀은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서 기업용 반도체가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매출을 30% 이상을 차지를 해줄 수가 있었겠죠. 2020년 당시 때 IT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비대면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2024 대세 상승 사이클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생성형 AI라고 하는 역대급 사이클이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2020년, 2021년 당시 때 보여줬었던 삼성전자의 실적의 고점 회복을 넘어서 확장 사이클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히려 이때 고점을 뚫고 확장 사이클로 가줄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최근에 인도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AI 투자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겠고, 아태 지역의 생성형 AI 지출, 뭐 중국이라고 하던가 인도, 이쪽에 뭐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생성형 AI의 지출이 2027년 260억 달러로서 연평균 더블씩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역대급 대세 상승장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6월 시장의 폭락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AI 랠리를 이끌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TSMC에다가 AI 반도체 파운드리를 전량 맡기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TSMC가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맡을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2.5D 패키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캐파가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산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워낙 지금 생산성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의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엔비디아는 여기서 매출을 크게 급증을 시키기 위해서 PLP라고 하는 패널 레벨 패키징을 적용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D 패키징 같은 경우는 웨이퍼 단에서 이거를 패키징을 동그란 웨이퍼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는 판넬 위에서 이제 진행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각 패널에서 패키징 진행을 하게 되면서 패키징의 생산성을 굉장히 급격하게 높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고성능 컴퓨팅으로서 AI PC 쪽 슈퍼컴퓨터 쪽으로 PLP가 확대 적용 추세입니다. 당초 이제 스마트폰이다라고 하던가 뭐 웨어러블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됐었는데 생산성이 높아지는 과정에 있어서 고성능 컴퓨팅으로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PLP에 대한 부분을 엔비디아가 주목하고 적용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 PLP 기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LP 적용을 통해서 패키징의 생산성을 3배를 급증시켜 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초 반도체 패키징의 역량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나눠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 패키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패키징 역량을 2개를 삼성전자 쪽으로 몰아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진보된 팬아웃 PLP를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PLP 패키징 캐파 확대에 따라 가지고 소 장비 이제 다이싱 장비죠. 패키징 이제 이거를
장비를 웨이퍼를 잘라주는 장비 이쪽으로 인제 수혜가 기대가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TSMC 쪽의 2.5D 패키징보다 패키징 캐파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장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AI 반도체 확산 추세와 특히나 이 AI 반도체 확산 추세 지금까지 1년 동안은 엔비디아와 TSMC 이쪽으로 인제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하이엔드의 그런 수혜입니다. 근데 이 IT 섹터가 확장이 되는 2017 년이라고 하던가 2020년 전부 다 생각을 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하이엔드 혼자서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있었던 범용 반도체 기술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공급이 폭증을 하고 이 사이클 전체가 확대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키를 엔비디아가 PLP 적용으로 찾고 있겠고 여기서 이 삼성전자의 PLP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거다. 요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온테크입니다. SK하이닉스와 세계 최초로 소 싱귤레이션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소 싱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웨이퍼에 쌓여 있는 이 웨이퍼 패키징을 하나하나씩 절단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반도체 등 IT 제조업, 자동화 설비 적용을 하는 데까지를 이제 성공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매출 60%가 급증을 했습니다.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패키징인 FC BGA용 양면 세정 소앤소터 장비까지 개발을 해주게 되면서 SK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도 PLP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해당 부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맥스입니다. 최근 이제 삼성전자 무인 공장이라고 하던가 삼성전자 로봇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각을 되고 있는데 원래 얘가 이제 웨이퍼 자동화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웨이퍼 이송 자동화 모듈 표준 업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라고 하면은 반도체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정이 끝나면 이 장비 내에서도 이 웨이퍼를 빼서 다음 공정으로 넘기고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원래 사람 손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수율이라고 하던가 이런 뭐 오염 문제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로 이제 돌려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다른 장비다라고 하던가 다른 자동화 장비라고 하던가 패키징 장비라고 하던가 이 자동화 모듈이 거의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표준 업체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기가 이 패키징이 삼성전자 쪽으로 몰아주기 전에 팬아웃 PLP에다가 수백억 대 지금 이 자동화 모듈을 납품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이 이력을 현재 지금 증권가 쪽에서 핵심 수혜로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FOPLP 투자 증가에 따라 가지고 매출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소장비 쪽을 마이크로소라고 해가지고 패키징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들이 FOPLP 장비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 장비로 들어가는 2차 벤더 수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 패키징을 확대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또 직납품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AI 반도체 수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첨단 패키징 관련된 투자 포인트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 자료집들 주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번 투자 자료집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중요한 2.5D 3D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MR, MUF 같은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핵심 지금 자료들,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하는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우리 급등 타이밍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를 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인제 들어가셔 가지고 이용하시기 전에 무료 아이디 가입만 인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이디 가입할 때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설치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겠죠. 여기 인제 누르시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요. 아래로 좀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습니다. 첨부 파일. 여기 누르시면은 무료로 자료집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0%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언급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일 시장에서 단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은, 단타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매일 아침에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